네,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반드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셈인데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 은행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손석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네. 핵심은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이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모두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현재는 10%로 제한돼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제 비금융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행 10%인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혹은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자본은 출자를 못하게 하는 이런 예외 조항도 일부 발의안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에게 가장 큰 난관이었죠. 자본금 확충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안이 잘 처리가 될 경우에 네. 구체적으로 은행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K뱅크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사실 늘어나는 대출 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계획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분 보유 제한, 즉 은산분리 규제가 되겠죠. 이 제한에 막혀서 결국 300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중금리 대출의 경우에는요,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월 이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가 차면 이런 대출을 중단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K뱅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자본금 확충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뭐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보이게 되거나 또 해외 송금과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만의 어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 혜택을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K뱅크, 카카오뱅크 2개의 인터넷 은행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시장 판도도 좀 달라지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융당국이 사실 이제 올 초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었는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사실 올 초만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 법안 통과를 전후해서 금융당국이 다시 이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인터파크 컨소시엄이라든지 네이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이 되면 기존 은행권에 일으키는 뭐 매기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라든지 상품의 질이 더 좋아지면서 금융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핀테크 기업의 출현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